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모은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자리가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이 정해졌습니다.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는데요. 먼저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예?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 근데 왜냐하면, 무려 5개월입니다. 지금 예, 감독을 뽑겠다고 했던 시간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그동안 검토했던 감독의 숫자가 100명에 달합니다. 예. 5개월 동안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검토하면서 축구협회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우선순위는 외국인 감독 쪽에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 전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을 찾겠다가 이제 축구협회가 시간을 끌어온 명분인데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홍명보 감독으로 처음에 왔다는 것.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5개월 전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 하다가 굉장히 많은 팬들에게 반발에 직면했었죠. 예. 특히 이제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즌을 앞두고 감독을 빼가는 게 예. 어딨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대로 돌고 돌아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음. 달라진 것은 외국인 감독이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상황 논리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선 참 그동안 축구협회가 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 무능력함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질문부터 굉장히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내일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네. 여러 설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즌을 앞두고 이제 울산 HD 팬들도 굉장히 좀 많은 반발이 이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시즌 중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네네. 내일 이거 관련한 또 설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즉시 사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겸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이제 울산이 좀 더 고민을 할 거고 예. 추후에 논의를 좀 할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겸임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네. 지금 울산이 K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상당히 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최근에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 임시 감독을 겸임을 하다가 예, 예.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본선에 못 갔던 게 있습니다. 한 팀에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즌 도중에 겸임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울산이 이렇게 되면 후임 감독을 뽑기 위한 고민을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예. 내일 뭐 일단 10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니까요. 구체적인 예.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난 네네. 2014년에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아픔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좀 되갚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했던 예, 건 예. 일주일 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예. 나는 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철회가 된 건데 그 이야기가 스스로가 아마도 지금 축구협회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뭐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뭐 이제 표현대로 하면 상고초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상당히 뭐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렵게 좀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그 월드컵에 출전했다가 좀 실패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가 그 시간이 내 축구 인생에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걸 또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에 다시 한번 해서 그때의 어떤 잘못, 실수 이거를 만회해보고 싶다. 내 축구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월드컵 무대에서의 감독으로서의 성과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좀 기회를 좀 보는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뭐 프로팀을 이끌면서 울산을 1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어떤 경험치가 좀 더해진다면 뭐 홍명보 감독의 어떤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울산에서 그동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왔는데 그간의 어떤 네네. 성과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브라질 월드컵 때 감독으로 실패한 것 빼면은 전후로는
뭐 지도자로서 성과를 낸 건 분명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예. 동메달을 땄던 것도 기억을 할 거고요. 이제 브라질 월드컵 실패 이후에 또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전무라고 하는 사실상 행정의 그 회장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거기서 또 행정이라고 하는 걸 또 경험을 쌓았고 또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울산에 17년 만에 이제 우승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K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울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의 어떤 행보는 뭐 홍명보 감독이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국내파 사령탑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내파 감독의 어떤 강점들을 좀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파 감독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국적으로 감독을 이렇게 너무 나누는 게 얼마나 올바른 이제 구분일까 생각은 해보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뭐 일단 당장을 놓고 보면 이제 국내파가 됐는데 우리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수들의 현재 상황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컵 이후에 뭐 사실 개개인들의 실력은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황희찬이 있고 이재성이 있고 유럽파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예. 개개인들의 실력은 좋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의 팀으로 뭉친다든지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약간 뭐 갈등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수들을 개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은 울산을 이끌면서 근래 이제 팬들에게 유명했던 게 선수들이 뭔가 좀 잘 정신적으로 떨어졌을 때 뭐 이게 팀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 팀으로 만들었던 걸 유명한 영상도 있는데요. 예.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원팀으로 만드는. 원팀이 되는 걸 기대해야 된다. 이제 당장 홍명보 감독은 이제 9월 3차 예선부터 이제 정식 감독으로 지휘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네네. 글쎄요, 일단 당장 가장 중요한 거 뭐 지금 이제 원팀을 기대한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뭐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당장 9월부터 우리가 3차 예선이 시작하니까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중동 팀들하고 이제 한조가 됐는데 일단 상대 팀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우리 대표팀의 선임도 좀 이제 해야 되겠죠. 감독이 바뀌면 선수들의 면면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맞는 그거에 원하는 선수를 또 뽑기 때문에 선수를 추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좀 흐트러져 있는 조직력, 하나 된 팀으로서 최근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원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전술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예. 우리 어떤 팀의 어떤 정신, 팀 스프리트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회에서 좀 변화가 있다면은 이번 대회부터 이제 48개국으로 늘어나는 이제 본선 아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되겠는데 어떤 결과물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드컵 본선이 48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아시아도 8.5장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뭐 아시아 지역 예선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팬들이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어떠한 경기력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이냐 본선에 대한 고민일 텐데 사실 본선 무대는 쉽지가 않죠.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가장 또 뛰어난 명장 아래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월드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벤투 감독에서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축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전 세계 축구의 전술 트렌드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축구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축구회관에서 관련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네. 위원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시간은 내일 그 1시간 당겨져서요. 10시로 다 수정 고지가 됐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10시로 바로 또 예. 왔었습니다. 연락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